안녕하세요. 호모데우스 제11강 진행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현재 인류가 구축해 온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류는 스스로 신으로 진화를 하려고 한다. 그런 주장들이 많은 현재 인류 사회의 나름대로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과학기술자들도 사실 매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이 커즈웰 같은 사람은 2045년이 되면 인간의 죽지 않는 몸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주장까지 하게 돼서 불과 25년 정도 남겨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제는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이제 호모데우스류가 되려고 할 때에, 과연 나라는 게 뭐냐, 이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영혼이 과연 디지털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구체적인 디지털화된 어떤 정보체로서 그것이 구성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유식의 종자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의식, 자개체의식을 칠말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칠말라식이 바로 유식의, 우리가 과학이 추구하고 있는 개체의식으로서의 디지털화된 그런 정보체다, 정보 내용이다, 그런 거다, 구성된 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식의 종자라고 하는 말라식 종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말라식 종자를 통해서 우리가 키아누 리브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말라식 종자를 복사해 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제 인간이나 이런 인공지능 로봇에 복제 놓는 것 같다. 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말라식 종자를 어떤 정보로 전송을 해서 여기에 구성해 내는 것 같다. 이 아바타 같은 요게 그런 것들에 이제 구성을 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결국에 인간의 영혼이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 답을 내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왜냐면 만약에 이게 영혼이라는 것이 디지털화가 된다면은 복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럿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송도 되면은 어떻게 돼? 공간 이동, 여러분 스타트랙 같은 영화 보시면은 공간 이동을 하잖아요. 공간 이동을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정보적인 어떤 구성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변화를 다 시킨 뒤에 이것을 전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에서 저 우주선으로 전송이 되잖아요. 스타트랙 많이들 보셨죠? 스타트랙 그런 전송, 공간 전송 기술이죠. 그런 기술들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전송만 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저장을 해뒀다가 100년, 200년 후에 그 데이터를 형상화시키면 다시 그 존재가 또 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보체를 일종의 그 유전자적인 어떤 물질 배열 구조니까 그걸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조작의 대상이 된다면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라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조작된 후에 그게 이제는 공각기동대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다루는 주제가 주로 그런 거거든요. 이 기억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기억이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심어준 거라는 거죠. 인셉션 했다고 하는 거죠. 인셉션. 뭐 인셉션이라는 영화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은 이제 꿈을 다루는 그런 것인데 이 꿈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꿈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꿈 속으로 들어가서 또는 내가 꾸는 꿈에 상대방이 들어오게 해서 상대방의 의식이 들어오게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생각을 심어주는 거.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셉션에서 다룬 게 뭐냐면은 그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거대 그 그룹 기업 연합 조직을 해체하려는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끔 심어주거든요. 이게 그 어떤 절차를 갖춰서 이렇게 심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에서 깨고 난 뒤에 자기 그룹을 해체할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이제는 유도하는 이제 요게 이제는 인셉션이 다루는 거예요. 인셉션이라는 거는 어떤 사고를 심어준다 그래.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죠. 그 기억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는데 기억의 씨앗들이 있는데 그 기억의 씨앗들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어떤 그 결과가 나오게끔 그런 생각의 결과가 나오게끔 유도를 해 나가는 인셉션 상당히 그 재밌는 영화죠. 이게 그런 것 치료 그 이 공각기동대에서 다루는 거는 내가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나는 뭐 무슨 대학교를 나왔고 뭐 누구와 결혼해서 지금은 뭐 딸이 있고 뭐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지금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기가 오늘 아침만 해도 같이 뭐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다 나왔다 오늘 출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조작된 거라는 거죠. 자기가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다크시티도 이제는 다크시티도 그 비슷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 외계인들이 우주 공간에다가 하나의 도시를 건설해 놓고 그 지구인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 도시에다가 데려다 놓고 살게 하는데 지구인들은 까맣게 몰라.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지구인 줄만 알고 있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뭐 경찰로 살았다가 다음 날은 뭐 우편 배달부로 살았다 다음 날은 뭐 부호로 살았다가 다음 날은 뭐 노숙자로 살았다가 이런 식으로 그 의식을 뭐냐면 이 외계인들이 그런 의식을 매일매일 조작을 해. 밤 12시만 되면 여기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밤 12시만 되면 의식을 조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밤 12시가 되면 또 땡치면은 다르게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식적 활동을 일으킴으로써 그 의식적 활동된 그 의식들을 먹고 살아가는 게 이제 외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먹이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 외계인들이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트릭스하고 이게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조작돼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자기 기억도 조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조작된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물들이나 이런 배치들도 계속 바꿔나가면서 그 조작된 기억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돌아가게끔 이렇게 외계인들이 그런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런 이게 다크시티가. 근데 여기 주인공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그 자그만 그 소행성 같은 거 위에다가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매트릭스. 이게 매트릭스,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 같은 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가는 거죠. 이런 그런 것 또는 뭐 영화 13층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이렇게 하는 제가 이게 바로 저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 자신이냐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작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조작될 수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심어지고 뭐 삭제되고 또는 심어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살게 된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그 불교에서도 이미 다 다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불교 사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뭐 불교인이 아닙니다. 유식의 내용은 오로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조작된 기억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불교 철학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불교 철학의 그 유식론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은 욕망에 의해 조작된 기억 속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 어떤 집착이 그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의식이 그런 환상 세계를 먼저 구성해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현실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 먼저 전제되고 이것에 기초해서 물질 세계가 형성이 될 때에 그때 이 환상 세계가 출발점이 바로 어떤 그 욕망이라고 하는 놈. 욕망이. 그리고 이런 홀로그램 의식이 구축되고 현실 세계가 될 때에 그 세계가 실제한다고 사람들이 집착을 또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집착을 갖게 돼서 거기를 떠나질 못하니까 계속 그것을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감정적 요소들까지 합해져서 그것이 하나의 종자가 구성이 돼서 계속 굴러간다고 훈수비 되면서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는 이런 윤회 전생이 그리고 이 식의 전변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 윤회 전생한다는 이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기억들이 어떤 그런 집착에 의해서 계속 구성돼 나가고 있다. 거기에 잡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 식이 윤에 전변하는 그 종자식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그 참된 그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식이 모든 게 유식인데 그 유식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 세계들 자체는 다 환상이고 참된 나는 아니다라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불교 철학이잖아요. 그 불교 철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 철학은 이 과학을 넘어서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넘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하는 시도 자체를 불교 입장으로 볼 때 다 허망한 짓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일들은 불교 입장으로 볼 땐
그 식을 왜 자꾸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를 갖다가 복제하고 카피해놓고 조작하고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다 그 허망한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불교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 하지만은 그거는 뭐 불교 입장이고, 어쨌든 우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 뭔가 그 호모데우스가 돼보려는 이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자기 파멸이 돼도 좋고, 또 불교에서 바라듯이 뭔가 그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가도 좋고,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땐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가치 판단을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인류의 지금 현재 문명은 멈출 수 없는 관성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관성이 있다고. 관성력이 이미 붙었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추동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 그냥 내비둬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가게 그냥 내비둬라. 단지 그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는 그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혼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디지털화 할 때 어떤 복제, 전송, 그 다음에 삽입, 변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을 디지털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불교 유식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과학계에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식의 종자를 찾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던져준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유식의 종자, 말라식 종자를 찾아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네.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 호모데우스 되고 싶어? 유식의 종자가 있어. 그거 찾아. 말라식 종자를 찾아서 그걸 말라식의 정체를 알면 돼. 그러니까 말라식 종자를 찾아라. 그렇게 제가 컨설팅 하는 게 사실 과학계에다가. 실제로 이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 종자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론이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이 종자가. 허망한 종자지만은 이 종자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과학계가 제가 유식의 종자를 찾아라, 그렇게 제가 하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쪽 이런 분야 공부하시는, 인지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라식 종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말라식 종자를 그 과학기술적 실증적 차원에서 규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말라식 종자, 유식 종자를 더 얘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서 중요한 기술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노 기술인 나노 로봇 기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노 로봇. 그러니까 이제는 할 때요. 자, 할 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은 NRG 기술이라고 표현해. NRG 크게 이제는 현대 과학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제가 볼 땐 사실 네 가지 기술이 이 일을 성취하는데 네 가지 기술이 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NRG 기술이에요. NRG라고 세 개를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저는 M을 하나 더 추가하면 NRG M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나노 기술인 나노.
나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나노 기술. 그 다음에 R은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러니까 로봇 기술.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로봇 기술. 그 다음에 유전자, 유전공학 기술, 로봇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은 제가 AI 기술이라고,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AI 기술. AI 기술, 유전공학 기술, 이건 뭐 게놈 기술이죠. 게놈. 게놈 기술인데, 바이오 기술, 바이오라고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보통 할 때 지금 AI 기술과 유전공학 기술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유전공학은 이제 인간 복제 문제, 로봇공학은 AI 인공지능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성취를 하려면은 뭐가 이제 돼야 되냐면 나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나노 기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재료공학이 있어야 돼요. 재료공학. 머터리얼 기술은 머터리얼에 대한, 재료에 대한 기술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료공학이라고 이렇게 재료공학적 기술과 나노공학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얘기해 보려는 건 나노공학. 여기 중에도 특히 이제 나노공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런 거야. 지금 여태까지 얘기하는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자, 유전공학은 뭐 유전자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복제하는 것도 다 포함, 뭐든 아무튼 그런 유전공학 뭐 그런 계통이고, 이제 깨놈 얘기네. 깨놈 이제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왜 이것이 폭발력을 가지면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냐면은 바로 나노 기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나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는 나노 메카닉스라고 하는 나노 메카닉스. 그러면 나노 로봇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나노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수십의 마이너스 9승 미터, 그러니까 나노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1 마이크로미터 보다도 작은 초소형 기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100만분의 1메타보다, 그러니까 1000분의 1미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1나노니까 이 나노보다 작은 초소형 기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아주 초소형 기계들이, 로봇들이 그런 나노 메카닉스, 이거 나노봇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노봇이라고 한다. 또는 나니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AI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유전공학 기술과 결합이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초소형 기계, 나노 단위 아래의 그 최소 단위의 그 작은 초소형 기계가,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보지만은 요게 하나의 그 여러분의 그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란 말이에요. 근데 적혈구보다도 작잖아요. 그렇죠? 로봇들이 여러분의 그 적혈구 세포보다도 작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19도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들 뭐 신종 코로나19 자, 여기서 그림으로 보실 때 요게 신종 코로나19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여기 그림에 여기 보면 요게 요놈이 요 빨간 게 신종 코로나19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종 코로나19라면은
요 나노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신종 코로나19에 그 단백질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그 R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DNA가 있을 거예요. 그 사슬만 딱 감싸는 단백질 그 껍질들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그 우리 혈액 속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세포에 딱 들어가서 자기 세포를 끼워 넣어가지고 자꾸 복제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존 세포를 죽이면서. 그런데 이 나노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이러스들을 추적해가지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들만 죽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이 정도까지 나노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종 코로나19 같은 거는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세상에서 그 신종 코로나19 고쳐보겠다고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또는 치료약을 계속 그 만들고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는 그 바이오 기술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의학 기술들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계속 그걸 해오는 건데 지금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그 로봇들을 이렇게 그 바이러스 크기의 로봇들을 만든 거죠. 이거를 수천억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몸에다가 주입을 시키면은 이 로봇들이 뭐야? 그 신종 코로나19만 찾아가지고 파괴를 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게. 만약 이게 그 현실화가 된다면은 엄청난 일이겠죠. 그런데 이게 그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암세포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들을 이런 로봇들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꿈 같은 기술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신종 코로나19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나노 기술이 굉장히 그 강력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엄청나게 작은 그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 속에는 세포 핵보다도 작게 로봇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로봇 하나하나가 이게 지금 다 뭐를 하고 있다는 게 말 그대로 그 바깥에 있는 그 로봇 기계들을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이런 걸 축소를 시킨 거지. 보면은 그 뭐 앤트맨 보시면 앤트맨의 어때? 앤트맨 보면은 앤트맨이 지금 시리즈 두 번째까지 나왔잖아. 앤트맨하고 앤트맨 와스프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총알보다도 작은데 이게 나중에 이 앤트맨 주인공이 어떻게 되냐면 양자 수준으로까지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양자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굉장히 그 양자 이게 그러니까 앤트맨이 양자 수준으로 이렇게 작아진다 이런 발상으로 이렇게 그 이런 로봇 기계가 그 정도의 그 작은 단위들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그 하나하나의 이것이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이 로봇.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하나의 로봇인데 뭐를 하게 되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모터가 있어야 될까? 모터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모터가 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를 생산하는 그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혈액 속에서 뭐 에너지원을 채취해서 그거 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어쩌거나 모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동하는 모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각각의 나노 로봇끼리 통신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저번 우리가 동계 올림픽에서 거기서 공중에 수많은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 작은 비행체들을 띄워놓고 5G로 그걸 컨트롤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노 로봇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서로 통신 시스템만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게 또 외부에서 또 통신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신 기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그 우리가 목표하는 그 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감지 능력, 그다음에 그것을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살상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 로봇, 나노 로봇들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로봇들 개념이 이제는 등장을 한다. 나노 로봇들이 이런 개념이 이제는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게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저 지금 그 AI 기술, 그러니까 이 AI 기술과 이 그 생명공학 기술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그 상상력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레플리카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의 몸이 그 인간의 일을 유전으로 이렇게 복제한 몸이거나 또는 이런 로봇 같은 이런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대강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아바타도 뭐예요? 결국 유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몸이잖아요. 또 로봇을 이렇게 만든 몸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어떤 구조로 되냐면은 액체 금속,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 보면은 거기에 T1000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이게 액체 금속으로 됐죠. 이병헌이 여기 요걸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여기 주로 악당으로 나온 존재들이 뭐예요?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점점 이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기계체에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액체 금속으로 변하죠. 액체 금속. 근데 액체 금속의 몸이 되는데, 이 액체 금속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그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금속 결정을 로봇, 나노 로봇들이 나노 로봇들의 집합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몸 자체가 그런 개념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러니까 금속 결정 나노 로봇들의 집합체 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세포가 뭐로 변해? 하나하나의 세포가 살아있는 나노 로봇이 된다네. 사람의 세포가 우리가 그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의 세포가 나노 로봇이라는 거죠. 하나하나의 세포가 나노 로봇이 돼가지고 돼 있으면은 여기를 총알 맞아도 어떻게 돼? 총알 맞아도 다시 또 복구하고 여러 주 다시 밀려갔다가 다시 합쳐지고 이런 몸이 된다는 거지. 이런 몸을 만들어서 액체 금속의 그 금속 결정 나노 로봇들의 집합체로 해서 액체 금속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과 같은 이 몸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이 만약에 이런 개념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면은 다양한 그 나노 그 로봇들로 그 몸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개념이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영화가, 사실 자꾸 영화 얘기해서 좀 한데, 영화의 그 상상력들이 다 녹아 있는 거니까 그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은하철도 999에선 기계의 백작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계 백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뭐 아일랜드 같은 영화에서 복제 인간들이 나오죠. 그 복제 인간, 그러니까 그런 복제 인간들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 완전히 새로운 나노 로봇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몸을 가진 존재들로 사실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모데우스가. 그러니까 꼭 우리가 보던 그런 영화들이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는 트랜센더스가 이제 그런 영화인데, 이제 조니 데비 나온 영화죠. 이 조니 데비 이제 한 건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영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센더스가 이게 양자 컴퓨터 물리학, 양자 컴퓨터 과학자였어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과학자였는데, 원래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인류 문명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어, 생각한 그 반과학단체, RIFT라는 단체가 이런 과학자들 막 죽이러 다녀요. 인공지능 연구소를 습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산업혁명 할 때, 방직기계 이렇게 나왔을 때 기존에 옷을 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방직기계를 막 파괴하러 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기계주의 운동이라, 반기계주의 운동이라. 그러니까 이런 방향 자체가 이제 반과학 운동이죠. 반과학기술 문명에 대해 반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완전히 호모데우스를 추구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디스토피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반과학기술적인 어떤 그런 단체들이 이제는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그거를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단체인데 RIFT도 이 단체에서 습격하는 과정에서 총알이 스치게 되는데 죽게 돼요. 조니 데비 죽게 되는데 아주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였는데 이때에 조니 데비의 두뇌를 브레인 업로딩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에다가 이 조니 데비 부인이 양자 컴퓨터에 업로딩을 시켜버려. 자,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좀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됐다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은 이제는 조니 데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양자 컴퓨터에 업로딩 되고 난 후에 하는 일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은 나노 로봇들을 만들어요. 이 나노 로봇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파괴된 자연 질서를 복원시키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해주고, 그리고 팔다리가 잘라진 사람도 뭐 잘하게 합니다. 그렇게 나노 로봇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노 로봇들을 이용해서 가령 어떤 사람이 팔이 잘라졌잖아요. 그러면 나노 로봇들이 그 신경 말단에 가서 그 신경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세포 재생 융합을 할 수 있게 활성화되니까 이 팔이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노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질병을 극복을 하는 거죠,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신종 코로나19 같은 것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상처는 다 치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조니 데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자기의 몸을 만들어내. 자기의 몸을 아예 창조를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이 옛날의 조니 데비 아니라 옛날의 조니 뎁 같은 몸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서 실제로 죽었는데 죽어서 땅속에 묻혔는데 조니 뎁을 나노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조니 뎁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부인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도 보면 이 나노 여기 이제 윌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나노 기술과 재료 공학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서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며 폐허가 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바이러스로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게 지금 이게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샌더스가 이게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초월. 그러니까 초월적 신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의식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화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협을 느끼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놓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 여기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나노 로봇 안에 자기 의식을 영혼을 심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자기의 그 부인을 양자 컴퓨터로 다시 흡수를 해서 그 하나의 작은 나노 입자 속에 영혼을 넣게 돼. 넣어요. 영혼을 넣어서 하나의 작은 나노 입자에 영혼을 넣으니까 그것은 마치 물방울에 이렇게 넣어도 물방울 속에 있는 거지. 물방울이 똑 떨어지니까 그 하나 자기가 그 만들어놨던 그 공간,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 그 공간으로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나노 로봇 입자가 그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져서 그 나노 로봇 세계가 하나의 우주 세계야. 그러니까 양자 세계지. 양자 우주적인 세계 안에 자기가 영혼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 입자 속에서 영혼이 사는 거죠. 그 입자 속에. 상상하기가 여러분이 어려우시겠지만은 이런 것도 가능한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나노 입자 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산다. 하나의 작은 입자 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산다고 할 때에 이게 또 뭐하고 같습니까? 이게 제출식하고 같잖아. 말라식하고. 말라식도 뭐야? 하나의 작은 종자 속에 당신의 영혼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여기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의 작은 나노 입자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주인공 조니 뎁하고 조니 뎁 여기 실제 조니 뎁 말고 여기 윌의 부인이 같이 들어가서 그 나노 입자 속에 영혼이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산다 그 영원히 산다 이게 자기들만의 세계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기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의 종자라는 개념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작은 나노 입자 안에 그 영혼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존재 양태 자체는 굉장히 상당한 상호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식의 종자가 어떤 개념이라는 거를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겠죠. 그렇죠. 유식의 종자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의 종자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를 과학적으로 나노 입자 속에 윌과 윌의 부인의 의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노 입자 안 자체가 하나의 우주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자체로서의 우주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과학과 종교가 서로 이렇게 틀린 것 같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사실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